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투팔입니다. 걱정하던 FOMC 일정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다음 금리 인상은 이제 5월달에 있기 때문에 남은 3월과 4월은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새벽간 벌어진 이슈들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긴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FOMC 금리 인상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트의 방향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어제 제가 생각했던 파월 의장 기자회견은 좀 보기 좋게 빗나갔고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25bp의 금리 인상은 모두가 다 알고 있던 기정사실이었고, 이제 인상을 하더라도 저는 좀 시장을 달래주는 말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번 금리 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25bp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아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파월 의장 또한 지금 은행 시스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시작부터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며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취했던 조치를 강조했죠. 하지만 이제 성명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대한 문제가 대출 태도를 얼마나 강화시키고 또 경기를 얼마나 둔화시킬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대출이 후퇴할 경우 연준은 그만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동결에 대한 힌트를 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발표되는 걸 보고 판단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정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제 이걸 보고 해석하는 건 다 다르겠지만 이게 매파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전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로 인해 중소은행들의 위기라는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파월 의장 말을 들었을 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고 여전히 추가 위험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번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라는 언급을 한다? 솔직히 이 뱅크런 자체가 신뢰의 문제인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이게 그만큼 심각한 것인가라고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며칠 전 영상에서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제 은행 위기 진정이 필요하고 더 심각해졌을 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었는데, 근데 거의 뭐 하루 만에 이 태세 전환을 했죠. 저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지만 이 제닛 옐런 장관의 말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상원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서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불과 며칠 전에 최근 파산한 두 은행의 예금 보장 대상이 아닌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 방침을 정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중소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한 얘기는 정반대의 느낌이죠.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제닛 옐런 장관의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한 게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상승보단 하락에 무게가 더 실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저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 파월 의장 입장에선 뭐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넷 옐런 장관은 갑자기 정말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이 말의 뉘앙스를 바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 자료, 정보들을 볼 거고, 이거 판단을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는 분석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 금융위기 시스템을 해결해야 하는데, 처음 발생했을 때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배짱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커리어에 스크래처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 분명 어떤 대책이나 또는 방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거죠. 이제 정리를 하자면 파월 의장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다만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고
있었고, 제닛 옐런 장관은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한 게 없다.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데이터 또는 분석 자료가 있기 때문에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라고 보고 있고, 분명 미국을 망하게 할 그런 결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상황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저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외에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선 트론이 이슈가 됐고,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리고 저도 정말 싫어하는 SEC에서 저스틴 선을 고소했습니다. 증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저스틴 선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린제이 로안, 솔자보이,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 등이 이제 포함이 됐고, 이 중 솔자보이와 오스틴 마온을 제외하곤 SEC의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을 하진 않았다곤 하지만 총 40만 달러, 한화로 5억 이상의 변제금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에 대해 결백한다면 이런 합의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부인을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합의 또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스틴 선이 SEC와 엮이다 보니까 트론 그리고 중국 코인들이 다른 알트 코인들에 비해 큰 하락이 나와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 후오비 거래소까지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오비 거래소 같은 경우엔 저스틴 선이 인수를 했고, 또 과거 후오비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 또한 비트나 테더 이런 안전한 자금이 주가 아닌 HT 후오비 토큰이죠. 그리고 USDD, 트론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것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이때도 문제가 됐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심한다고 또 나쁠 건 없죠. 이제 이 부분들 계속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신 게, 그래서 앞으로의 비트 방향성, 이렇게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이거죠. 어제 비트일봉 마이너스 3%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당장 딱 어제만 놓고 보면 이제 큰 하락이 나와 지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진 이 상승의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월 20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때 텔레그램 방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 캔들이 마감이 됐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주봉상 장대 양봉 하나를 꽂아 버렸습니다. 5일선과 캔들 사이에 갭이 벌어져 있던 상태였고, 만약 5일선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24,869달러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FOMC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월요일에서 수요일 이때 조정이 나오고, 목요일에서 일요일은 이 주 초반에 나온 조정을 회복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이 관점은 저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어제 하루 마이너스 3% 하락을 했다고 해서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주봉상으로도 지금 5일선이 이제 200일선과 골든크로스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24,869달러를 지켜준다면 저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 월봉으로도 지금은 5일선과 60일선 골든크로스가 발생됐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월봉 마감이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20K나 21K까지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상승의 흐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말해 하락을 하면 저는 계속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회가 오늘 새벽에 한 차례 나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달 그리고 4월달도 하락보단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상승은 4월 초 중반까지 이어지고 이제 4월 중후반부터 좀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나 관점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입장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